골반저에 답 있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요실금 같은 것도 우리가 막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떤 강한 동작을 할 때 세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슥 세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힐을 신으면 신을수록 골반 저근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골반저에 관심이 많은 여성 질환에도 관심이 많은 저희 셋이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골반저에 답이 있다라는 책을 기본으로 두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볼 거예요. 자, 우선 골반저에 답 있었나요?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좋은 답을 찾았습니다. 오! 저는 골반저에 답이 있다. 근데 이 책 안에 그 답을 안 말해준다. 골반저는 답을 갖고 있죠. 골반저에 대한 개념, 해부학적인 내용을 설명해주고 다양한 질환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저는 이 책을 통해 골반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이 그냥 단순하게 약 복용이나 수술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해볼 수도 있어의 마음을 먹는 시작 단계로 좋은 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반저, 골반 기저근 필라테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익숙한 단어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대화에서 많이 얘기하는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조금 더 골반저 그리고 골반 기저근 이거를 익숙하게 만들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에 먼저 비유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또 치과에 가서 이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받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치카치카 해야 돼 배우잖아요. 근데 왜 골반 기저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배우지 않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생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았으면 제 삶이 좀 변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근데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도 어쨌든 딸을 키우고 있다 네. 보니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목욕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몸이랑 제 몸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커갈수록 더 알려줘야 될 것들이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셋은 그거를 배우지는 못하고 큰 거네요. 그쵸. 그러면서 필라테스를 시작하게 되면서 해부학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됐고 근육적으로 접근하게 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골반 기저근, 골반저 이건 어색하더라도 요실금은 익숙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회원님 중에는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터놓고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질문에서 답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박스나 보수에서 유산소 동작을 권했을 때 선생님 저 사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경우, 혹은 어떤 동작을 권했을 때 조심스레 이 동작을 못한다는 이유로 고백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터놓진 않으세요. 이게 딱 내가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말해야 되는 질병인가?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치명적인 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고 맞아. 요실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치통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광고 같은 것만 떠올려봐도 약간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뭔가 그런 영상들이 있고 그래서 패드를 차서 그 부끄러운 상황을 무마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서 사실 우리가 요실금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크지 않는가. 배운 적이 없고 확실하게 맞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요실금은 개선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모르겠죠. 같아요. 이게 운동으로 될 수 있는 건가? 근데 사실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저도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 골반저를 쓴다라는 느낌을 인지가 되고 나서부터 좀 그 컨트롤하는 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 책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골반부터 한번 간단하게 좀 볼까요? 자, 골반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네. 이 장골이라는 뼈가 있고 이 앞으로 가면 여기에 치골이라는 뼈가 있고 이 뒤쪽에 좌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헷갈리시는 게 치골. 왜냐면 예전에 막 치골민 이런 게 있었기 치골 때문에 여기로 잘못 네, 하셔가지고. 절대 아니다. 치골은 우리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가운데 쪽에서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음부뼈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를 치골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나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하죠. 그래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좌골은 앉았을 때 우리 딱딱하게 닿는 뼈, 그 좌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뼈 조직들은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관절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그 뼈를 이어주는 골반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골반저는 약간 텐트처럼 생겼어요. 그 위에 자궁, 방광, 직장을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먹 모양으로 해서 네. 떠받들어주고 있는 근육이잖아요. 네. 얘의 역할은 뭐가 있나요? 그 장기들을 떠받들어주면서 안정감을 주고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체액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골반저 그리고 골반 기저근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골반저라는 것은 하나의 근육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게 돼요. 골반 기저근은 지금 이 골반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코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닥 부분을 담당을 해주고 있는 근육군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상 하나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근육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엄청 다양한 근육들이 있죠. 그래서 이 근육들이 골반 기저근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얘와 이 뼈들 다양한 인대 결합 조직을 합치게 되면 골반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략 65% 정도가 저속 연축근 섬유로 되어 있고 그리고 35%는 고속 연축근 섬유라고 하더라고요. 단어가 어렵잖아요. 고속 연축근 섬유 이건 뭐죠? 재빠르게 움직이고 급속하게 지치는 단거리 선수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강한 힘을 쓰고 빠르게 수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실금 같은 것도 우리가 막 빠르게 움직일 때 어떤 강한 동작을 할 때 세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슥 세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 연축근 섬유가 조금 약해졌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섬유 두 가지 모두가 골반 기저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할 때도 또는 이 근육을 상상할 때도 그 두 가지를 같이 떠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의 역할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장기 지지와 보호, 세 번째는 배설 억제, 네 번째는 성적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횡격막, 우리가 호흡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골반 기저근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어의 지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닥에는 골반 기저근이 있었고 이제 횡격막이 위에 지붕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호흡을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숨을 마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골반 기저근은 길게 늘어나면서 또 아래로 내려가요. 맞아요.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는 걸 한번 상상을 같이 해보세요. 호흡을 마시니까 횡격막이 내려가고 골반 기저근도 같이 늘어나면서 내려갔다. 그럼 다시 내쉬게 되면요. 공기가 빠지겠죠. 이때 그러면 네, 골반 기저근이 수축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또 길게 늘어났던 횡격막도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골반 기저근과 횡격막을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 골반 기저근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골반 기저근의 활동에 호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가로근이라고 또 근육이 심부에 있는데요. 이 근육은 배 안에 내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관리가 또 잘못되면 아랫 방향으로 압이 향해지면서 골반 기저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기침해보세요. 아랫배에 손 올려놓고 해보세요. 이렇게 단단해지는 애 있지 오, 않나요? 네네. 네, 안에 숨어 있어요. 그 오. 살 안에 살이 많아도 느껴지잖아요. 네, 너무 느껴져요. 걔가 배가로근이거든요. 그래서 아 나 식스팩 없어 여기 뱃살 많아가지고 없어 아니에요. 있으세요. 있습니다. 모두가 있습니다. 그 코어 제일 이제 안쪽에 있는 아까 우리 지붕했죠? 바닥했죠? 요렇게 감싸주는 애 걔가 배가로근이거든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강의 내압을 조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기침한 거 걔도 얘가 내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어 우리 다 왔어요. 위 아래 감싸주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척추에 딱 붙어있는 요게 딱 이렇게 쪼매주는 애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걔가 다혈근. 척추 약 측면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척추랑 골반을 지지하고 또한 골반저, 방금 알려드린 배가로근과 함께 움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척추를 조절해주고 또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얘가 약해지면 요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코어 근육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느냐. 얘가 골반저의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골반저의 기능이 잘 작동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배설을 자제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어서 아프지 않고 전신을 움직일 수 있어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골반저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러면 배설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내가 통증 없이 움직이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이제 골반저를 이루는 근육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게 무너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요실금.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요실금이 있더라고요. 네. 간단하게라도 좀 구분을 해볼까요? 복압성 요실금. 웃거나 기침하거나 달리거나 점프하거나 일어날 때 그럴 때 소변이 누출되는 증상을 가지면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괄약근이 이렇게 닫히는 속도가 느리거나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하거나 약해졌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골반 기저근이 수축하는 힘이 조금 더 세지고 그 타이밍을 잘 찾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죠. 근데 진짜 여기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요실금이 자세 균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였거든요. 네. 요실금 증상이 있는 여성군, 네. 없는 여성군으로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고 네. 이제 방광이 소변으로 가득 찬 채에서 눈을 뜨고 서 있기나 방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서 있기. 거기서 또 방광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요걸로 나눴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요. 그렇게 했더니 요실금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방광이 소변으로 가득 찬 채 서 있는 동안 요실금 증상이 없는 여성군보다 자세 균형을 조정하는데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요실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화장실 못 가게 한 거죠. 연구해야 네네.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또는 눈을 뜨고 야, 균형을 잡아보세요 한 거예요. 했더니 이 자세 조정하는 게 굉장히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실금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나 또 방광이 차 있을 때. 그래서 왜 저희 회원님 중에 보시면은 운동 오면 꼭 시작 전에 항상 화장실 갔다 오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나요? 네네. 네. 저 포함. 저도. 저는 방송하기 전에도 화장실 그러니까 자세 균형을 이렇게 조정해야 하는 운동을 할 때 방광이 비어 있는 상태로 실행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쉽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실금이 있으면 훨씬 더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나 운동 전에 소변을 꼭 보고 와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근데 사실은 운동하기 위해서 굳이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늘 비워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정을 맞아요. 주니까. 저는 사실 요실금은 아닌데 과민성 방광?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긴장이 되거나 하면 꼭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심리적으로 영향이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의 요실금을 체크한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유병률을 보면은 출산 경험이 없는 운동선수는 28%, 트램펄린 선수는 85%, 체조 선수는 67%, 테니스 선수는 50% 정도였대요. 뭐 이게 뭔가 절대적이거나 어떤 기준선이 명확한지는 체크할 순 없겠지만 이걸 통해서 되게 운동 종목에 따라서 그 개인의 골반 기저근에 영향을 끼치고 또 요실금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를 우리가 또 파악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트램펄린 선수는 왜 85%가 굉장히 많은 퍼센트의 선수들이 요실금이 있는 걸까요? 저 그쵸. 진짜 점핑이라는 거 해봤거든요. 그냥 이게 방방 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계속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던데요. 운동선수들이 골반저가 더 과긴장돼 있대요. 과긴장된 상태에서 또 강한 압을 더 강하면 누수가 더 잘 일어날 발생할 수도 수도 있을 것 있는. 같아요. 탄력적이어야 되는데 탄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실금 증상이 생기고 나서 평균 7년 정도는 힘들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로요. 그래서 치료 방법을 보통 뭘로 알고 있냐면 그냥 패드 대고 살던지 아니면 수술하던지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복강내압에 대해서 잠깐 스쳐갔잖아요. 이제 네. 배 가로근을 설명을 하면서 복압을 형성을 해준다. 그 복강내압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신경막이랑 바닥에 있는 골반저 사이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복강내압을 안다는 것 또는 조절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골반 저근을 얘기를 하면서.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활동만으로도 복강내압의 변화가 되게 크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크런치 하는 동작 있죠. 그것보다 더 복강내압의 변화를 많이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의 동작들이
생각보다 복강내압의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복강내압이라는 것이 우리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압이 줄던지 늘어나면 장기가 제 위치에서 밀려나거나 잘 예쁘게 촘촘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부에 있는 이런 골반 안쪽 장기들이 영향을 받기 좋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화장실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진짜 많아요. 엄청 자주 가시잖아요. 네, 운동하고도 가고, 운동 끝나고도 가고, 집에 가면서 운전하다가 또 가고 싶고, 심리적으로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갑작스럽게 요일을 느끼는 과민성 방광이라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컨트롤하지 않게 되면 충동성 요실금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증상이라고 해서 진짜 전 충격 먹었어요. 집에 들어갔다가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고 화장실 앞에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선생님은 복압성 요실금 증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복압성 요실금을 경험하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네. 기침하려고 할 때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들었던 적은 있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저는 복압성 요실금에는 출산 이후에 좀 해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 이후엔 정말 네. 많이 겪는 거지 않아요? 주변에 많이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리고 저는 분만 마지막 때에 회음부 절개를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가 쉽게 머리를 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과 항문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안 되니까 약간 사선으로 째요. 그러면서 더 늘어지고 약해지고 또 수술 부위까지 좀 있어서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전이나 외출할 때 좀 과민해지는 것 같아요. 좀 선택적인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도 많이 맞아요. 영향을 네. 주겠죠? 난 또 이럴 거야라는 긴장감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골반 기저근 그리고 관련된 장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방귀 되게 요가 할 때 많이들 경험한다고 다리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는 동작에서 여성의 41% 정도는 월경 기간 동안에 요실금이 발생한다고 해요. 골반 기저근 운동 얼마나 자주 해야 돼요?